현재 인도에 위치한 삼성 공장에서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어 파업을 시행했습니다. 직원들은 현재 주 48시간 근무를 35시간으로 줄이고 월급의 2배를 인상해달라 하며 직원 사망 시 가족 고용을 약속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 삼성 공장은 주요 가전제품 제작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파업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펼치는 노조 때문에 삼성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인도 사업을 철수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인도 총리까지 나서며 체포로 인해 공장 앞은 아비규환입니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사연을 통해 생생한 현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사연 시작 전 소중한 1초를 투자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제시입니다. 28살이고 인도 챈나이 외곽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옷을 수선하는 일을 하며 근근히 가족을 부양하셨죠. 저에게는 어린 동생들이 있어 어릴 때부터 빨리 돈을 벌어 가족을 돕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졸업하고 바로 오토릭샤라는 3년 택시 운전사로 일을 시작했죠. 운전사로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늦은 밤까지 일해야 했고 수입은 불안정했거든요. 날씨가 좋지 않거나 손님이 없는 날이면 그날은 수입이 거의 없었죠. 게다가 오토릭샤 소유주에게 매일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해서 실제로 제 손에 쥐어지는 돈은 매우 적었어요. 더운 날씨와 극심한 대기 오염, 그리고 혼잡한 교통 속에서 하루 종일 운전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길 바라며 틈틈이 영어 공부도 하고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했죠.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삼성 공장에서 직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것이 저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빡 들었죠.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온 힘을 다해 지원했고 마침내 합격 통보를 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죠. 세계적인 기업의 직원이 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더군요. 처음 출근할 때의 그 설렘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삼성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을 입고 거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졌었죠. 마치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더 나은 사람, 성공한 사람 말입니다. 이 자부심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에 그치지 않았어요. 가족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었죠. 부모님은 제가 삼성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동네 잔치를 벌이셨어요.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이웃들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은행에 갔을 때도 직원의 태도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존중을 받는 기분이었죠. 삼성 직원이라는 타이틀이 제 인생을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삼성 로고가 박힌 작업복을 입을 때면 이상하게 힘이 났죠. 출근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공장으로 향하는 동안 챈나이의 번잡한 거리를 지나며 새삼 제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 나더라고요. 노점상들과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며 저도 이제 목적이 있는 사람이 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장에 도착하면 경비 아저씨가 늘 인사를 건네주시죠. 라제시 씨 좋은 아침입니다. 이 간단한 인사가 제게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그저 동네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존중받는 회사원이 된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작업장에 들어서면 긴장감이 돌았는데요. 우리가 만드는 제품들이 전 세계로 팔려나간다고 생각하면 어깨가 으쓱해지죠. 삼성은 인도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 48시간 근무 제도를 엄격히 지킵니다. 이는 다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8시간씩 하루 동안 일하는데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매일 수백 개의 부품을 조립하고 검사하고 포장하는 일은 단순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저는 세계 경제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동료들과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오늘 제 친구 한일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라제시, 너 요즘 얼굴에 광이 나는데?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마도 규칙적인 근무 시간 덕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 일하면서 제 삶의 질이 확실히 높아졌다고 느껴졌죠. 하지만 식사 중에 동료들의 대화를 듣다 보면 가끔 불편한 이야기들이 오갔는데요. 임금이나 업무 강도에 대한 불평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받는 임금은 지역 평균보다 높고 근무 시간도 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잖아요. 게다가 초과 근무가 필요할 때면 항상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추가 수당도 제대로 지급해줍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삼성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새삼 깨닫게 되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퇴근할 때면
피곤함보다는 뿌듯함이 더 컸어요. 근무 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고 제가 만든 제품들이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벅차올랐죠. 정시에 퇴근할 수 있어 가족과 보낼 시간도 충분히 있다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생산적으로 보냈다는 만족감에 늘 웃는 얼굴로 퇴근했어요. 집에 도착하면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는데요. 아들 오늘도 수고했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힘든 것도 다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매일이 뿌듯함으로 가득한 좋은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삼성에서 일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었죠. 저녁 식사를 하며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행복해졌습니다. 이제는 직장에 관련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졌거든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보는데요. 열심히 일한 하루의 마지막 가슴 한편에선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세계적인 기업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지탱해 주었죠. 하지만 동시에 동료들의 불평과 제 내면의 작은 불안감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잠들기 전 문득 동료들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들의 불만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받고 있는 대우가 충분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 마음을 가지며 이내 그런 생각을 떨쳐내죠.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좋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니.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도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하죠. 이 회사에서 이 자리에서 꼭 성공하겠다는 결심으로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지, 언젠가는 변화가 필요할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이 곧 크게 흔들리게 될 거라는 것을요. 처음엔 미세한 균열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깊은 골짜기가 되어 상황을 크게 흔들어 놓았죠. 매일 아침 공장으로 향하는 길,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부심 대신 불확실함이 자리 잡았고 설렘 대신 무거움이 깃들었죠. 이런 감정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공장으로 향하던 중 길가에서 시위 현장을 목격했어요. 지역 섬유 공장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절박한 표정이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우리는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스쳐 지나가더군요. 시위대의 외침이 귓가에 맴돌았고 그들의 모습이 제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공장에 도착해 작업을 시작했지만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부품들을 조립하면서 문득 우리의 노동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만드는 제품의 가격과 우리가 받는 임금 사이의 격차가 갑자기 크게 느껴졌습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불편한 진실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평소보다 조용한 식당 분위기가 눈에 띄었어요. 동료 라훌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들 아침에 그 시위 봤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안일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해야 하나? 그 말에 식당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무거운 침묵이 우리를 감쌌고 각자의 생각에 잠겨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얼른 화제를 돌리려 했어요. 야, 무슨 소리야, 우리는 삼성에서 일하잖아. 다들 부러워하는 직장이라고. 하지만 제 목소리에서 확신이 사라진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에서 의구심을 읽을 수 있었고 제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가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날 오후 관리자가 우리 라인의 새로운 생산 목표를 발표했어요. 기존보다 10% 높아진 수치였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동료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지켜지고 있지만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밀려왔어요. 이전에는 도전으로 여겼을 이런 상황이 이제는 부당한 요구로 느껴졌죠. 퇴근 후 친한 동료 몇 명과 함께 찻집에 모였어요. 평소엔 농담을 주고받던 자리였지만 이날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안일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 모두가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라훌이 조용히 말했어요. 노조를 만들어보는 건 어때?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노조라니 그건 회사에 대한 배신 아닌가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공장 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휴식 시간마다 동료들이 작은 무리를 지어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저도 그들 사이에 끼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조 설립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모두가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자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우리는 비밀스럽게 정보를 주고받았어요. 처음엔 반대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우리가 받는 대우가 그렇게 나쁜가?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좋잖아. 하지만 동료들의 말을 들을수록 제 생각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임금 인상, 노동 강도 완화, 복리후생 개선.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으니 갑자기 모든 게 부족해 보였죠. 제 마음속에서는 충성심과 변화에 대한 욕구가 충돌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라훌이 몰래 노조 가입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서명하면 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알면 어쩌죠? 하지만 동료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관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잠깐 주목해 주세요. 모두가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두 회사를 위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금처럼 부탁드려요. 모두 힘냅시다. 그 말에 저는 노조에 가입하려던 것을 멈췄어요.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를 바라보는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생활을 만들 수 있게 해준 회사를 생각하며 애써 모른 척했죠. 서명을 받던 동료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라며 내일부터 조금씩 준비를 시작할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어젯밤 동료들의 노조 결성 이야기를 듣고 잠을 설쳤네요. 아침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는 길 마음이 무거웠어요. 삼성에 입사한 이후 제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생각하니 이 안정된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움이 밀려오더군요.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고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함이 더 컸죠. 동시에 동료들의 불만도 이해가 갔지만 그들의 행동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공장에 도착하자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더라고요. 동료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결의와 불안이 동시에 읽혔어요. 저는 그들과 거리를 두며 제자리로 향했죠.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일을 시작하면서 이 일자리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점심시간, 평소 시끌벅적하던 식당은 오늘도 아주 조용하더군요. 무거운 침묵이 식당 전체를 감쌌습니다. 안일이 제게 다가와 속삭이더라고요. 라젯이 생각해봤어? 너도 오늘 밤 모임에 올 거지? 저는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미안해, 나는 참석하지 않을 것 같아. 안일의 눈에 실망감이 스치는 걸 봤죠. 하지만 전 단호했어요. 제 마음 속에서는 죄책감과 안도감이 교차했어요. 동료들을 배신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위험한 상황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오후 작업 중 라훌이 다가와 물었죠. 왜 모임에 오지 않는 거야? 우리 모두의 권리를 위한 거라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라훌, 난 지금의 내 직장이 좋아. 우리가 받는 대우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지금 이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아. 라훌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어요. 그의 눈에서 실망과 분노가 읽혔죠. 저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제 선택이 옳다고 믿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그들이 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웠죠.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동료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은밀히 모임 장소와 시간을 공유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노조 활동이 우리 모두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용기가 부럽기도 했어요. 변화를 위해 나서는 그들의 모습에 용감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변화의 대가가 너무 클까봐 두려웠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챗나이의 거리를 걸으며 제가 삼성에 입사한 이후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해봤어요. 이제 저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 부모님의 의료비도 걱정 없이 해결할 수 있게 되었죠. 동생들의 교육비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직장 덕분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오더군요.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으며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 요즘 공장에서 무슨 일이 있니?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구나. 어머니의 물음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아니에요, 어머니, 그저 일이 조금 바빠서 그래요.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일었죠. 가족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제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동료들의 비밀 모임에 대한 생각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들이 무엇을 결정할지,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 모두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행동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선택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비겁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마음속에서는 양심의 가책과 현실적인 판단이 계속해서 충돌했어요. 내일 아침 공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크게 걱정되었죠. 노조 결성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면 회사는 어떻게 대응할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동료들과의 연대를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제 직장을 지키기 위해 회사 편에 서야 할지.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저는 동료들의 요구도 이해하지만 동시에 회사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 싶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의 상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이 사태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매일 아침 공장으로 향하는 길에 보이는 광경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죠. 파란색 삼성 유니폼을 입은 수백 명의 동료들이 공장 주변에 천막을 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결의 그리고 피로가 뒤섞여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매일 아침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우리 첸나이 공장은 삼성전자의 인도 가전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TV, 냉장고, 세탁기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이곳에서 평소엔 2천여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중 절반인 1,0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직원들의 표정에도 불안감이 가득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어요. 파업 참가자들의 요구사항은 이와 같았습니다. 현재보다 2배 높은 임금 인상, 주 48시간 근무를 35시간으로 단축, 직원 사망 시 해당 직원의 가족 채용, 사립학교 학비 지원, 연간 보너스 지급, 그리고 노조 인정입니다. 현재 월 평균 35,000루피인 약 55만 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입장은 향후 3년간 월 36,000루피씩 추가로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죠. 이와 동시에 현재 주 6일 48시간 근무 체제를 주 5일 35시간으로 줄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지역 제조업의 평균 임금은 19,000루피로 이미 1.8배의 임금을 받고 있긴 하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과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도 전체의 평균 월급보다 적다는 이유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단순한 요구사항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복잡해져 갔어요. 회사 측과 노동자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우리 모두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걱정이 듭니다. 이 공장이 삼성전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곳에서 나오는 매출이 삼성전자 인도법인 전체 연매출의 19%를 차지합니다. 그 금액이 무려 12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6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때문에 회사로서는 이 사태를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일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회사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걱정됩니다. 그런데 어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경찰이 대규모로 투입되어 시위 중이던 600명의 동료들을 체포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경찰차들이 공장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경찰들이 시위대 쪽으로 다가가자 순식간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고함 소리와 비명이 뒤섞였고 여기저기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불과 1시간 만에 600명의 동료들이 체포되어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체포 현장을 목격한 후 공장 주변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어요. 남은 시위대는 더욱 격렬하게 항의하기 시작했고 회사 측은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포된 동료들의 가족들이 공장 앞으로 몰려와 울부짖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이 사태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뉴스에서는 우리 공장의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가 보면 평소와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보통 때는 분주하게 돌아가던 생산 라인이 지금은 거의 멈춰 있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기계 소리가 이 정막을 더욱 강조하는 것 같아요. 남아있는 직원들도 불안한 듯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일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동료들의 빈자리를 보며 모두가 무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장 주변의 식당들,
가게들도 손님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이 파업이 단순히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실감하게 되는 순간들이었죠. 지역 주민들의 시선도 예전 같지 않아요. 처음에는 동정적이었던 시선이 이제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매일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되었죠.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불확실해진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불안했어요. 파업 3주 차였습니다. 퇴근 후 앞에 보이는 신문을 펼쳤죠. 별빛 아래에서 그 신문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걸 보았습니다. 헤드라인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글로벌 기업들 인도 노사 갈등에 시달려라고 적혀 있더군요. 기사를 읽어내려가면서 제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현대차의 사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2007년부터 시작된 갈등, 생산 라인 점거, 여러 차례의 파업,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동료들의 모습이 그 사건들과 너무 닮아 있었죠. 현대차 노동자들의 분노와 저절, 회사 측의 고민이 마치 제 것인 양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GM의 철수 소식은 제 가슴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노조의 과도한 요구가 회사를 떠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죠. 포스코와 롯데의 사례도 비슷했습니다. 임금 인상 요구, 생산 차질, 파업으로 인한 손실. 마치 거울처럼 현재의 우리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외치던 구호들, 내세웠던 요구사항들이 이 기사 속 다른 노동자들의 것과 얼마나 닮아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야마하, 애플 협력업체 등 수많은 기업들도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 모든 갈등이 전염병처럼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우려도 제 눈길을 끌었어요. 인도 전자 제조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에 큰 충격을 받았죠. 제 어린 시절이 떠오르더군요.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던 그 시절,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이런 큰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삶이 풍족해지고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 떠올랐죠. 메이크 인 인디어 정책으로 어렵게 유치한 기업들이 떠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우리의 행동이 그토록 바라던 미래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지난 3주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외치던 구호들, 만들던 피켓들, 회사와의 대립. 이제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파업 첫날 느꼈던 정의감은 이제 흐릿한 기억이 되어버렸고 그 자리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 행동에 대한 회의가 채웠습니다. GTRI의 분석은 제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국가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이루고 가난과 싸우며 발전해온 인도의 역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이 위대한 여정의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닐까 두려워졌어요. 메이크 인 인디어 정책으로 어렵게 유치한 외국 기업들이 이런 상황 때문에 떠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파업 현장을 바라보니 한때 정의로운 투쟁이라 여겼던 그 광경이 이제는 무모해 보였어요. 동료들의 얼굴들은 피로와 불안에 찌들어 있었죠. 처음에 열정은 사라지고 불안과 의구심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제 자신에 대한 죄책감도 들었지만 동시에 이게 옳은 선택이었다는 확신도 들었어요. 피켓을 든 동료들, 지친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구호 소리.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무모하고 옳지 않은 요구라고 느껴졌죠. 이제는 모디 총리까지 나서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근시안적으로 행동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총리의 목소리에서 걱정과 진심이 느껴졌어요. 국가의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이야기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우리의 행동이 단순히 회사와의 갈등을 넘어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는 파업을 멈추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제가 과연 동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제 말을 들어줄까요? 이 생각들이 저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동료들의 분노와 실망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에게 더 큰 그림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먼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회사의 이익, 그리고 국가 경제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회사와 노동자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겠죠. 제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의로 가득 찼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회사와의 대립이 아닌 인도의 미래를 위한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삼성도 인도 공장을 철수하고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그렇게 되면 많은 실업자들이 생기고 바닥에 앉아들게 뻔했습니다. 저의 직장도 잃게 되고 우리의 생계가 위험해지는 것이죠. 모두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바라봐야 해요. 이렇게 권리만을 주장하다가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제가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이 문제를 과연 우리들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복잡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인도에 위치한 삼성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무리한 요구들을 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삼성의 회사 손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연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와 상황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다양한 감동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위 영상과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동 쿠키 해외 감동 사연 재생 목록을 통해 더 많은 사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심심하거나 생각날 때 감동 쿠키를 꺼내보세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